네, 2025년 3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뜻이 있어서 계엄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위기에 몰려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혁명적으로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를 앞세워서 미국 연방정부를 개혁하겠다. 물론 트럼프는 연방 대통령이니까 각 주 정부 일은 관여할 수 없죠. 근데 그 거대한 연방정부를 손대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교육부를 없애겠다. 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부를 없앤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국가 100년지 대계, 농사는 1년지 대계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100년지 대계를 만드는 교육부를 없애겠다. 지금 미국 뉴스를 보면요, 우리는 지금 탄핵, 이게 가장 큰 뉴스지만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보다 더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빠르게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한 거는 취임하는 날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중에는 비상대공까지 선언해서 에너지 문제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비상사태 명령을 내렸었죠. 거의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를 없애겠다. 근데 이거는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대통령 되면서부터 하겠다는 건데, 이걸 실제로 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에서 혁명을 하고 있다. 그 혁명의 모델은 뭐냐? 레이건 대통령의 만들었던 미국 연방정부를 머리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우리도 세금 먹는 하마인 교육부부터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 돈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 세는 돈들이 좌파들한테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교육부는요, 미국은 원래 연방정부를 말할 때, 연방정부는 50개 주로 뭉쳐진 유엔 같은 조직이잖아요. 단단한 유엔. 그러니까 교육을 할 필요는 없지. 각각의 독립국가라고 볼 수 있는 50개 주에서 해야 되죠. 근데 미국도 이 양쪽 해안,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이런 해안에 있는 주들은 잘 사는데 내륙에 있는 주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1979년 민주당 때 항상 미국은 민주당 때 연방정부를 키우고 공화당 때 정부를 줄입니다. 대체 그런 패턴인데, 그 유명한 카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미국을 후퇴시키고 우리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보건교육복지부,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다루는데 그건 복지와 더불어 다룬 거지 교육만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교육부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복지부하고 교육부로 분리시키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미국의 각 중에서 가난한 주에 좀 더 연방 예산을 배정해서 이제 그쪽에서 배움의 기회를 더 갖게 하자. 뜻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군은 연방정부 소속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에도 미군들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가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 소속의 학교 같은 거를 하면서 연방정부가 이제 교육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교육의 평등을 하겠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연방정부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실제로 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결론은 뭐야? 이런 거 하라고 돈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나눠주는데 이 평등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야. 못 사는 줄을 위해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나눠주고, 그거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려가 권리가 돼서 일종의 좌파적 정책만 피는, 쉽게 말하면 전교조만 들끓는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의 질이 올라갔느냐?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교육부는 그 돈 나눠주느라고
부서는 팽배해지고 선생들은 학교는 그 돈 받아먹는 애다고 신경 쓰고 교육은 질은 특별히 안 올라가고 또 그걸 갖고 교사들을 교용해서 뭐 일부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겠지만 교사들만 좋아지고 교육의 질이 올라갔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주에서 할 문제고 연방정부가 할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의회가 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도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교육부를 해산하겠다고 치고 나갑니다. 이 교육부를 없애자는 거는 트럼프가 일기 정부 때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들어가는데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맥마흔이 나는 교육부 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이 그를 임명해도 좋다고 동의했는데 실제로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라고 그러면 상원이 동의해줘야 돼요. 연방의 모든 문제는 50개 주 대표가 모인 상원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칼질을 들어갑니다. 지금 트럼프는 work, WK 좌경 의식하러 보면 제일 좋죠. 뭐 평등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평등한 거 좋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은 그 돈 나눠주는 사람이 힘을 쓰게 돼요.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나눠준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가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자기가 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걸 받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권리금을 못 받으니까 쫄딱 망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보증금만 받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는 그거 나눠주는 공무원이 결정해요. 물론 잘 줍니다. 잘 주는데 그리고 폐업하기 전에 그거 이제 폐업하면은 그 자기 시설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뜯어내잖아요. 그 철거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철거 비용 결정은 철거업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철거 비용을 받는 업자만 정부한테 지정된 업자만 돈 벌 수 있죠.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거에 대한 일조차도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체업하는 사람이 철거 비용도 물어야 되는데 정부가 해준다 그러면은 자기는 돈 안 드는데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지정받은 철거업자만 가지고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누구를 철거업자로 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폐업자금을 주느냐 이게 이 사람이 힘을 쓰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도와주자는 건데 나중에는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 농업 보조금이 있는데 그거 나눠주는 공무원 마음이에요.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뭐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공무원들이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그게 일이 돼. 근데 나눠주는 게 일이 돼. 그리고 권력이 돼.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자꾸 이 평등만 하다 보면 뭐냐 이게 활력을 잃어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일론 머스크는 이민자의 아들로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 자기는 무지하게 노력했지. 그 사람은 워커홀릭 그리고 과부 제조기잖아요. 본인도 결혼 여러 번 했지만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미쳐갖고 일의 성과에 빠져갖고 집에 안 들어가니까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뭐 그래도 좋아 뭐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가져가고 또 그래서 또 그런 일을 하고 끌고 나가면 일자리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미국의 교육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부를 없애겠다. 네, 치고 나갑니다. 공화당이 주로 이걸 추진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방정부에 지금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어요. 잘못한 경우도 있었죠. 미국의 핵무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해고했다가 사실 핵무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핵전쟁이 45년도 원폭 떨어뜨려서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매일 관리하는 거지 바쁠 게 없죠. 관리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때 되면은 부품 교체하고. 이게 원전 같으면은 그래도 가동이 되니까 기계가 계속 가동하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세워서 부품이라도 교체하는데 ICBM은 가만히 냅두고 항온 항습만 되게 두면 되잖아요. 더 가동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죠. 제가 쭉 봤을 때 그 수력발전소에 가보니까 수력발전소 직원들도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직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발전기 돌리고 그 전압이 일정하도록 그것만 척하면 돼. 그 거대한 댐에 몇 명 없어요. 지역 난방공사 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 공급하는데도
그거 태워갖고 하는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관리직이니까 막 뛰어다니고 할 게 없어. 대신에 신문기자들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생산하니까 되게 바쁜 직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도 그러니까, 그 놀고 먹는 거 아니냐고 쫙 잘랐다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 핵무기 가동 못하니까 도로 이제 복원시키고 하는 실수는 저질렀지만, 효율부 장관으로서 툭툭툭툭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게 되면, 이 교육부 공무원들 줄이게 되면은, 그 돈 나눠주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했던 비용 다 주로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요. 저는 교육부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지역 교육감을 다 선거로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 자기네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장하고 러닝메이트로 같이 나와라. 이쪽은 우파고 저쪽은 좌파고 싸우면 골치 아프니까 같이 가라. 뭐 그런 주장까지 날 정도로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예산 받아갖고 하잖아요. 그럼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문제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리할 조직 정도면 대한민국에 장관 조직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 아니면 위원회 정도로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무교육이 하는 대학은 대학한테 맡겨야지. 대학교에서 교과서가 똑같은 전국 일률적인 교과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세대학교 정액과에서 배우는 교과서하고 고려대학교하고 달라야지. 거기서부터는 무한한 창의력이 있고 경쟁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똑같이 의무교육이니까 같은 교과서로 배울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를 선택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한 가지만 배우면 하나만 알지 않습니까? 저도 외국에 다녀보니까 일본만 가도 우리랑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막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알잖아. 한국말만 쓰다가 한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일본말도 배우고 하다 보면 여긴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창의력이 크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되니까 대학은 그야말로 자유를 줘야지. 근데 뭐 대학교에다가 대학 평가를 하고 뭐 돈을 지원하고 학비를 느리라 마라 승인받가로 하는 그럼 대학이 죽죠. 대학은 완전히 그 성인교육처럼 냅둬야지. 그러니까 난 교육부 필요 없다고 봐요. 이 교육부가 돈 나눠주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거 철밥통에 대해서 선생들이 만든 게 전교조 아닙니까? 그들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어떤 교육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망쳤어요? 미국하고 영국은 평등교육이 아니라 자유교육으로 주로 갑니다. 유럽이 평등교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육부가 과대해져서 그걸 없애겠다는 게 트럼프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가 전교조인데 전교조 해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부 없애는 거예요. 그 의무교육은 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자사고니 외고니 과고니 특목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경쟁하고 거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똑똑한데 가난한 애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전부 다 하향 평준할 게 아니라 엘리트 수월성 교육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선생들이 나눠주는 걸로 폼 잡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대결할 거 아니야. 실력 제일주의가 되잖아요. 저는 뭐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실력 제일주의를 주장했는데 의외로 가보면은 실력 제일주의 안 좋아해요. 젊었을 때나 그러지 조금 40만 되면 자기가 불나니까 다 평등. 고교 입시 평준화도 나이 들수록 자기 아들이 최고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거 평준화 주장합니다. 그러면 쌤쌤이니까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럴수록 사회는 죽습니다. 저는 교육부를 없애라는 주의고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부처들도 지금 뭐 우리 산업자원부가 대한민국 전자정책, 대한민국 자동차정책, 대한민국 화학공업정책을 결정할 게 뭐가 있어. 전자정책은 삼성전자가 하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하면 되고 화학은 SK가 하면 되고 기업들이 최고의 정보를 갖고 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개입하는 게 뭡니까? 방위산업하고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 대한민국 세계가 최고인데 거의 개입했고 우리 쥐었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끼어들면 안 돼. 작은 정부가 있으면 돼. 걔네들이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탁탁 사법적으로나 판단해주면 되지. 뭐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면 되니 뭐니 뭐 아이고 씨. 그러다 탁구 12만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원자력이 어떻다 뭐 위험하다 어쩌다 해갖고 잔뜩 조직 늘려갖고 원자력 능력을 죽이는 게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그런 조직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은 과장된 거지만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자리 만들어 놓으니까 개입하게 되고 또 그들을 고관 대작들이니까 사무실 부양비 월급 줘야 되지 돈만 나가지. 고용 창출은 돼. 근데 사회는 죽어. 진짜 제가 기자할 때도 똑똑한 기자 한 3명만 있으면 돼요.
잡지 하나 만드는데. 나머지 친구들 어차피 메워주는 친구고, 또 3명이 잘 치고 나가면 나머지 3친구들도 경쟁적으로 나오다가 좋아집니다. 한 명 갖고는 안 돼. 근데 능력 없는 친구 한 10명 있어봐야 쓸 사람이 없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저것 늘어나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 근데 이걸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 국민들의 혜택이 갈 것이다. 그리고 가짜 일자리를 줄이겠다.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걸 앨런 머스크와 같이 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횡행하고 있어서 계엄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씨 서울시에는 그 군인권센터까지 지원을 했어요. 서울시 업무하고 군인권센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민만 고요히 제대로 하면 돼. 박원순이라는 시장은 서울시 내 버스에다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서울시장이 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해? 그래서 반핵단체를 지원해. 웃기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 타먹기 위해서 누가 줄 서고 그 돈 나눠주면서 누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죽지. 그런 자리 다 없애도 됩니다. 그럼 고용? 그 고용은 민간에서 고용을 해줘야지.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게 그런 단체를 되게 좌파들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도 전공모라고 하는 전국 공무원 노조가 꽉 쥐고 있잖아요. 자기네 이권을 주장하잖아. 자기들이 돈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국민 복리를 위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일자리가 중요한 거지. 아니 공무원은 연금도 하고 신분 보장해주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데 노조까지 왜 만들어서 민노총하고 같이 갈 이유가 뭐야. 전공로, 전교조 이게 대한민국 탕력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지휘하는 민노총은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고. 저는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시비 거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과감하게 만약에 돌아와서 사실은 워낙 큰 상처를 입어서 어렵겠지만 윤 대통령 이후에 보수 대통령, 보수 정권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가 하는 미국 혁명을 참고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서 백악관에 자기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 초상화를 확 많이 붙였대죠. 그중에 레이건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레이건이 8년을 대통령 하는데 지금 기억이 맞을 겁니다. 8년 내내 여소야대 정권이었어. 그런데도 소련을 붕괴시키는 단초를 만들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그때 이제 슐츠하고 국방부 장관이 누구를 베이컨가 쓰면서 그 쓸 때도 그 두 사람이 자기 캠프에서 뛰었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누가 국방정책, 누가 외교정책을 가장 잘하느냐 청과를 받아서 자기랑 친하지도 않는데 그냥 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도 가만히 보니까 고든창 만나니까 내가 당신을 찾고 있었어. 당신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잘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백악관 대변인 젊은 여성도 당신이 잘한다. 자기랑 인연이 별로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소령 출신을 당신이 잘한다니까. 일론 머스크도 둘이 친한 사이가 아닌데 당신이 혁신을 잘한다니까. 교육부 없애겠다는 뜻이 같으니까 맥마언이 교육부 장관. 네, 이게 개혁입니다. 자기네끼리 해먹으면 쿠데타 이후에 자기끼리 해먹으면 그 나라는 죽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일군 거는 자기랑 반대했던 이할린 같은 사람도 건설부 장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전두환도 자기는 경제 모르니까 누구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맡겨서 경제를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작은 정부로 갈 수 있고 트럼프는 레이건은 여소야대 국회인데도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그걸 잘 맞춰주고 뭐 밥도 하원 의장 불러서 생일잔치도 해주면서 다 합니다.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이 비대해지니까 지금 트럼프가 팍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럼프를 불안한 눈으로 보는 건 맞아요. 저 사람식 개혁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바꿔놓을지도 궁금하지만 미국만 바꿔놓으면 뭐래? 미국이 제조업 많이 들어오고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을 줄였는데 그게 수출하러 일자리 생겨서 수출하러 나가면 저쪽 나라가 관세 올려서 수입 안 하면 미국 경제 또 얼어줄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장애는 있는데 트럼프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계엄령을 했다고 보고 그가 돌아오도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보수 정권 이재명한테는 저는 1호의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 세력이 아니니까. 보수 정권이 탄생한다면 우리도 중앙정부부터 혁신적으로 띄어내는 개혁을 하고 그리고 민간을 활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트럼프발 미국 혁명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